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경영 2021년도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좌를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합산 손익이 플러스 5억 7,692만 3,911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나 했는데 제가 쓴 글을 한번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댕규왕자의 베이비도 태어나고 목표 금액도 초과 달성하여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회사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제가 떠드는 저의 블로그 글이나 월간지 글이나 유튜브 동영상 목소리 말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지만 한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를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남의 성적이 나보다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된다. 뚜벅뚜벅이라는 말은 절대로 지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해도 발생할 것이고 매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2020년 3월처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는구나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분야에서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하나의 분야인데 처음부터 맘먹은 대로 잘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부진할 때가 있고 덜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결국 이 바닥에서도 최종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15년째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걷는 동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그것들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갔던 길을 기회가 된다면 자녀에게도 이 길을 전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길을 걷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의 무기를 가지고 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저는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자식이 나중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좀 준비를 조금은 제가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라는 게 매년 늘 후회되고 아쉬운 점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걸 필연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주식 투자를 한다면 100%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는 없는 것이고 늘 아쉬운 부분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주식 투자로 승승장구하고 있겠죠. 실패가 하나도 없다면 말이죠.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게 정상이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것보다는 스스로 잘했던 점에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 수가 있는데 인위적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잘못했던 점보다는 잘한 점을 더 칭찬해주고 스스로 더 칭찬해주고 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방법은 다양하고 정답은 없다. 투자법도 결혼 상대를 찾듯이 나의 성향, 기질을 파악하여 잘 맞는 투자법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나만의 투자법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상대를 찾듯이 나의 투자법, 나의 철학, 마인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요. 운이 좋게 결혼 상대를 잘 찾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기는 투자에 관심이 많고, 시장을 이기려면 결국 기업 가치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투자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투자법은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투자법이고, 이것은 뭐 미국에만 통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주식 시장이든 다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뭐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 뭐 워렌 버핏이 걸어간 길이고 피터 린치가 걸어간 길이고 여러 이제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법보다는 나름대로 검증이 된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늘 소외된 주식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답답한 투자법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대부분 시장은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 근데 기다리는 게 누군가에는 참 쉽지 않다. 이미 투자법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투자법이지만 결코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투자법이기도 하다. 이것이 기질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게도 기질적으로 잘 맞아도 공부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름답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단어다.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기업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 기업 그리고 이 종목이 가장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판단,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판단이 뭐 나중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전 종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진짜 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해서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안 한 종목이 더 좋았을 때도 많았고요.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저도 필연적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순간들,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 겪을 테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 분석을 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경험치들이 많이 쌓인다면 그 선택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집중 분석을 하는데도 꼭 실패하는 종목이 생긴다. 놓치는 종목도 당연히 생긴다. 올해도 여지없이 실패한 종목들이 생겼다. 놓치는 종목들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다. 상승하는 모든 종목은 내 것이 아니다. 당연하다. 반대로 하락하는 모든 종목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좋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투자법, 그에 맞는 종목들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는 것과 성공과 실패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집중 투자,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 아니다. 안전마진은 이미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집중 투자, 몰빵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샀다면 그것 자체로 안정성은 일단 보장된 주식을 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를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들 중에 어떤 주식이 먼저 오를지 모르고 1년 내내 횡보하고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년 좋은 종목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중 무엇이 먼저 주가가 움직일지는 공부해도 알 수 없다. 이걸 알아내면, 내가 알 수 있다면 나도 몰빵을 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주가가 오를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종목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100%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잘 골라도 그 중에서 실패하는 종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하필 재수가 없게도 내가 몰빵을 한 종목 중에 그 실패한 종목에 들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복리가 무너지는,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몰빵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하는 종목이 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고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주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1년 내내 횡보할 수도 있고 가치가 변화하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 보통 최고의 종목들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5개 정도 상승하고 2~3개 정도 횡보, 2~3개 정도 실패를 한다. 평균적으로 그러했다. 앞으로도 이 통계치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분산 투자를 한다. 내가 집중 투자한 종목이 분석에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나 재수없게 1년 동안 하락 쪽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종목이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을 주기도 한다. 집중 투자 중에 수년간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 번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투자자도 존재한다. 그쵸?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다. 근데 나는 몇 년간 수익이 안 나면 집중 투자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자도 있죠. 뭐 한 4~5년간 계속 수익이 안 나다가 마지막 6년째에 그 4~5년 꾸준히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4~5년 수익이 안 나다 보면은 저는 금방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내 성향이고 기질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기업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나마 잘된 케이스고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그 집안 그 회사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데도 집중 몰빵 투자하는 종목이 진짜 재수가 없게도 실패하게 되면 그런 경우 많죠. 그 기업에 운명을 걸었는데 그 운명이 실패할 확률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했더라도. 주식 투자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복리가 끊기게 된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지향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복리가 끊긴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기 싫다. 분산 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것이고 먼저 오른 주식을 팔아서 아직 덜 오른 주식에 물을 주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제 집중 투자의 강점과 이제 비례되는 얘기겠죠.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몰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그 해 가장 많이 오를 줄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그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쉽다는 것 뿐이지 투자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투자금이 이제 적을 때는 조금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의견이 많은데 뭐 저도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근데 이게 그럼 그때 성공을 하면 과연 자본금이 더 늘어나면 분산 투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집중 투자로 그렇게 계속 성공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자법이 중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 투자로 초반에 성공했는데 굳이 분산 투자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본금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길로 꾸준히 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제가 추구하는 길은 A 유형의 길입니다. 기복이 없는 투자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사실 B의 유형을 더 선호하긴 하죠. 나는 A 유형의 투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B 유형의 투자자가 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정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B를 추구한다면 B에 맞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A를 추구한다면 A에 맞는 종목이 있겠죠. 물론 나는 A 유형의 길을 가고 있다. 워렌 버핏도 A의 길을 갔다.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 A 유형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B의 길을 가라고 했다면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했을 것 같다. 나는 투자의 기복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매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통한 안정적이고 꾸준한 자산 증식을 원한다. 대박을 원하지 않는다. A길을 가야만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래야 걱정이 사라진다.
B 유형은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래의 투자가 계속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가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꾸준히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확신이 필요한데, 이게 투자가 기복이 너무 심해버리면 올해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러한 성과가 다시 유지될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느 길을 갈 것이냐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형으로 극대화를 시켜서 뭐 주식 투자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이제 더 욕심내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A유형의 길을 가면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해도 덜 하락한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저평가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았어야 할 주가가 시장 폭락으로 같이 감염되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떨어지지 말았어야 될 주식은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력이 빠르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고평가 주식들은 시장 폭락 이후 다시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시장이 크게 폭락하면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고평가 주식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유형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고평가 주식을 몰빵 쳤을 때, 그때가 이제 실패 확률이 크죠. 그리고 그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장기 투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장보다 나의 포트가 더 크게 하락하고 오를 때도 시장보다 덜 오른다면 뭔가 포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ETF를 하는 게 낫다. 내가 ETF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종목들까지 ETF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정을 즐기지 못한다면 직접 투자 대신에 펀드나 ETF처럼 간접 투자를 권한다. 모두가 주식을 직접 투자할 필요는 절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질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 자체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또 기질에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기질에 맞는데도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굳이 뭐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TF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언제 폭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만약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미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 그때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추가로 사면 된다. 그 이후에도 시장이 또 폭락을 한다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금이 뭔가 다 바닥이 나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시장이 영원히 계속 폭락하지는 않는다. 2020년 3월처럼 폭락이 깊을수록 반등폭도 굉장히 빠를 것이다. 아무튼 공부만이 살 길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내가 더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지는 걸 발견했다고 했다. 운을 늘리려면 기업 하나라도 더 분석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비교 분석할 기업들이 많아지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야 그때 이제 뭐 기업 분석을 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시장이 폭락하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온다면 그 전에 이미 기업 분석이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저는 이제 항상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은 상고하저로 끝났다. 내년에는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애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최저로 보는 뷰는, 근데 저는 이제 대신증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신증권의 리서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2022년 1분기까지 주식을 약간 사지 말라는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스피 지수가 261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그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지수가 2600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런 뷰도 존재를 하고, 뭐 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2600포인트가 온다면 그때 이제 모든 현금 비중을 다 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지수가 상승하고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는 이제 뭐 연말에 3,600포인트 신한금융 투자인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모르죠. 근데 아무튼 지수가 조금 뭐 3,300, 3,400, 3,500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때는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략적으로는 뭐 2,800에서 3,300포인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젠 작년이 됐네요. 작년은 이제 코로나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반기 때 문제지. 하반기 때는 뭐 물류비,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러한 것들로 오히려 실적이 컨센서스를 미달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껴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 이제 물류비나 원자재 정도가 좀 해소가 되어야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한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류비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뭐 이런 것들은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만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것들에 의한 주가 하락은 결국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같은 박스권이라면 오히려 나 같은 실적과 저평가, 밸류에이션 중심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뭐 제 포트에 이제 대형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장을 상승하면 물론 뭐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이 마련이 되겠지만 그러한 시장보다는 차라리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실적주들만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저는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내년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로 포트 구성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시간을 친구 삼아 또다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반드시 올해 실적 성장이 확실하다는 가시권에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뭐 생산 캐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실적 성장에 대한 확률이 더 높은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더 많이 실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뭐 2022년도 투자도 뭐 시장이 대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 지치지 말고 꾸준히 주식 투자는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큰 복 찾아오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